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 테이킹이란 우리가 수업이나 강의나 회의나 독서에서 들은 내용이나 읽은 내용을 그냥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노트 테이킹은 단순하게 필기가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요약하는 학습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흔히 많이 적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을 적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필기를 해도 나중에 또다시 찾아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좋은 노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 기법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 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정리 방법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테이킹 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강의나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 남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을 골라 쓰고 핵심어를 표시하고 그다음 자기 말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해와 기억이 훨씬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노트 테이킹은 기억을 돕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은 수동적인 학습을 능동적인 학습으로 바꾸어주는 이러한 역할도 합니다.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하면 학생은 정보를 받는 입장에만 머무르게 되지만 노트 테이킹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개념은 앞에서 배운 것과 어떻게 또다시 연결이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넬 노트법, 그리고 도식화 노트법, 그리고 표정리 방식, 그리고 개요식 정리법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노트 테이킹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넬 노트법은 노트를 핵심어, 필기 내용, 그리고 요약 용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듣고 질문과 요약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식화 노트법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화살표나 가지나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표정리 방식은 비슷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할 때 효과적이고 개요식 정리법은 큰 주제와 하위 내용을 단계적으로 배열하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의 특징으로는 먼저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고 핵심 중심으로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길게 쓰기보다 짧은 표현과 핵심어 그리고 기호를 활용하면 이 노트 테이킹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 테이킹은 필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후에도 다시 읽고 보완을 해서 요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는 수업 시간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업 후에 복습 과정까지 포함할 때 이 노트 테이킹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한국 대학 수업은 참여형 수업이 많고 질문과 발표가 평가에 반영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 내용을 그대로 길게 적어두는 것도 필기이지만요. 노트 테이킹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핵심어를 정리할 수 있겠죠. 참여형 수업, 질문, 발표, 평가 반영. 이렇게 총 4가지의 핵심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왜 질문이 중요한지 이와 같은 질문을 적거나 수업 참여, 화살표, 발표, 화살표, 평가 연결 이처럼 구조화해서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이해도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노트 테이킹 기법은 듣는 내용을 기록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노트는 시험 공부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표 준비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사고력과 정리력까지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노트 테이킹은 단순한 필기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업 성공을 돕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초학습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정리 방법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자료를 읽지만 그 내용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정보만 남고 이해는 남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리 방법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넬 노트 정리법입니다. 이 코넬 노트는 단순히 필기가 아니라 질문과 정리를 함께하는 구조적 노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트를 3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른쪽에 강의 내용을 필기하고 왼쪽원은 핵심어를 찾고 아니면 또는 질문을 작성합니다. 맨 아래에는 요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코넬 노트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넬 노트법은 단순히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구조화하고 사고를 유도하는 학습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방법은 노트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데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만든다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코넬 노트법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노트 영역에 기록한 후에 핵심어를 단서 영역에 따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 필기보다는 훨씬 깊은 이해를 유도하고, 그리고 학습 내용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기억력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서 영역에서 적는 핵심어를 보며 내용을 스스로 떠올리는 이런 과정은 회상학습, 즉 이러한 다시 머릿속에 되돌려서 회상하는 학습을 촉진하게 됩니다. 단순히 읽는 것보다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학습 원리로서 시험 대비나 장기 기억 형성에 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코넬 노트는 읽기 중심 학습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학습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코넬 노트법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러한 학습자는 강의 이후 요약 영역에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서 스스로 학습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하게 복습이 아니라 이해 점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학습자의 자신의 학습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코넬 노트법은 복습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데요. 시험 기간에 전체 필기 내용을 다시 읽는 대신에 단서 영역의 핵심어만 보면서 빠르게 내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의 학습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대학생처럼 많은 학습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코넬 노트법은 단순한 필기 기술이 아니라 이해와 기억과 그리고 정리와 그리고 복습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넬 노트를 한번 예시를 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주제는 한국 대학 수업 방식 이해하기입니다. 만약에 주제가 이렇게 한국 대학 수업 방식 이해하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넬 노트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한국 대학 수업은 베트남과 다르게 학생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이나 발표, 토론이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코넬 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학생이 오른쪽 필기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죠. 한국 대학은 탐령 수업이 많다. 출석뿐만 아니라 발표, 토론, 과제가 중요하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참여도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후에 왼쪽 핵심어 영역에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핵심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겁니다. 왜 한국은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참여 안 하면 점수에 영향이 있나? 발표는
필수인가? 라는 질문을 적을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학생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맨 아래 요약 영역에는 한국 대학은 참여 중심 수업이며 질문과 발표가 성적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 학교의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문화가 낯설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넬 노트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만들어서 문화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식화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식화란 무엇일까요? 도식화란 내용을 그림이나 구조나 흐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도식화라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글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관계를 그림이나 형태로 표현하는 정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읽을 때 한 줄씩 순서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식화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념을 한 번에 보고 그리고 관계까지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도식화 정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글보다 이미지를 더 빠르게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식화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도식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긴 문장보다도 이미지나 구조나 연결 관계를 더 빠르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분량의 설명보다는 하나의 구조도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식화는 이러한 같은 학습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중요한 내용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용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도식화의 유형으로는 흐름도, 마인드맵, 구조도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도식화 유형은 학습용을 글이 아닌 구조와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도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데 적합한 도식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포트 작성 과정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개요 작성을 하고 그리고 본문 작성을 하고 그리고 소정과 같이 이러한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를 알고 원인을 찾고 해결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흐름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개념도와 유사하지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중심 개념에서 가지 형태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중심 주제에서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키워드나 색상이나 그림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잡았다면 거기에 여러 방향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겠죠. 학습이라는 가지, 인간관계라는 가지, 그리고 시간관리라는 가지, 그리고 문화 적응이라는 가지, 이러한 여러 방향의 가지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아이디어 발상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는 조직도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 구조를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 카스트 제도를 브라만, 화살표, 그리고 크샤트리아, 화살표, 바이샤, 화살표, 수드라와 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구조도는 순서나 포함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도식화 유형은 각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핵심과 관계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꾸준하게 활용하다 보면 정보 이해력과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함께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도식화를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만 남기기.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연결 화살표 사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 구조 시각화하고 박스, 과지를 활용해 한눈에 보기.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핵심만 남기기입니다. 도식화는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만 선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 수업은 참여형이며 질문과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참여형, 그리고 질문, 그리고 발표 이렇게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연결하기입니다. 도식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여, 화살표, 발표, 화살표, 평가, 반영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흐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조 시각화하기입니다. 도식화는 글이 아니라 형태, 즉 구조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흐름, 가지를 확장, 그리고 박스를 개념 구분 이런 요소를 활용을 해야 이해하기 쉬운 도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식화 정리,
구조를 활용한 적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제가 한국 대학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히 의료나 서비스 분야에서 SBAR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는 situation, B는 background, A는 assessment, 그리고 R은 recommend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BAR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도식화로 한번 구조를 활용한 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S, 상황이 되겠죠. 먼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이것은 배경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 전에 이 환자가 식사 후에 증상이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배경 정보를 알 수 있겠죠. A. assessment는 문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위장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과 배경 정보를 봤을 때 이러한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our recommendation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결 제안으로 이러한 그 현재 상황과 배경 정보와 그리고 문제 분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2시간 전에 식사 후에 증상이 발생했으며 그리고 급성 위장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을 제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식화하게 되면 말하기 구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긴장 상황에서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우리 베트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명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도식화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전 의사소통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